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떠났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현지 유엔 기조연설에서 END 그러니까 비핵화 구상도 띄웠고요. 현지에서 세계 증시의 심장 월가도 찾았습니다. 여러 외교 성과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이제 북핵 관련, 관세 관련 숙제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방미 중에 온라인에서는요, 일정 중에 생긴 해프닝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화, 안보, 그리고 인류를 위한 AI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Chairs, the Security Council open debate will focu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s its main agenda. Since the Republic of Korea joined the United Nations in 1991, been a member at the Security Council.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risen... 일단 자주 보던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순차 통역 와중에 대통령이 떠났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또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 의장국이 일단 됐지 않습니까? 예. 의장국이 되면 관례적으로 일단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게 이제 관례화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저희 가서 기자들 앞에서 이제 입장문을 읽는데 문제는 순차 통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 통역이라는 것은 제가 한 줄 읽으면 그 다음에 통역이 통역을 하게 되고 또 한 줄 읽으면 통역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쭉 시간에 들을 수 있는데 아마 이게 처음에 이 대통령한테 공지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대통령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 말로 입장문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통역이 그걸 전체를 전부 다 통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수행원들은 그 회의장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저 통역 혼자만 저렇게 서서 쭉 입장문을 읽는 좀 황당한 장면이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의전 쪽에서 이런 사안들을 미리 대통령에 좀 인지를 시키고 예. 이렇게 순차 통역으로 진행한다는 부분이 됐다라면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없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예. 우리가 아까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으로 이제 안보리 상임위원회에 이제 의장국이 돼서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의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박성민 비서관님. 이번에 미국을 찾고 뉴욕 이제 증시 관세 얘기도 했고 외교, 비핵화도 띄웠고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이 기억할 만한 그리고 나름대로의 성과는 다 있었다는 게 이건 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있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의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면 특히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주 유엔 대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외교검인 전무한 사람을 보낸 것 자체가 뭔가 이런 의전에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글쎄요. 근데 대통령께서 어떤 누군가를 임명하신 것을 두고 그때부터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해프닝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뭐 대통령께서 이제 그 뒤에 토의를 주재하셔야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어떤 좀 빠르게 자리를 뜰 필요가 있었다던 뭐 상황 판단이 있었든 혹은 순차 통역인 것을 뭐 제대로 고지가 안 됐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끄럽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지만 이것이 마치 지금 뭐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직언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당시 외교에서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던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좀 상황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마치 뭐 인사의 문제라던가 혹은 수행원과 이 대통령의 관계가 지나치게 뭐 수직적이기 때문에 직언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과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수석 대사 차지훈 대사 밑에 이제 차석 대사로 과거에 유엔에 근무했던 사람을 보내면서 뭐 안배와 보완을 했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긴 한데 이런 의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세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저 장면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렇게 잘못된 상황임을 직언할 수 있는 수행단 하나도 없다는 게 비극이다. 외교의 첫 번째는 의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잘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야당에선 비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또 다른 장면, SNS가 포착된 게 바로 있어요. 지난번에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뉴욕 현장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행렬에 발이 묶였는데 부장님 네, 이번에도 뉴욕 한복판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뉴욕 이 도로가 일방 통행 도로가 많고 그리고 이 오래된 이 개발된 도시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이 도로 폭이 좀 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차량 통행을 막게 되면 일방 통행 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이 차량 자체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저렇게 이 길거리에서 차량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뉴욕 유엔 총회에 간 이재명 대통령 일행이 저렇게 차량을 대기하고 있는 이 길거리에 서 있는 모습이 이 포착이 돼서 지금 한국에 공개되다 보니까 미국 뉴욕에 가서 우리 대통령에게 너무 홀대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만 저런 이 결례나 또는 배려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중시하고 트럼프 대통령 일행의 이 경호 차량이 빠져나갈 때까지 차량 통행을 저렇게 막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유엔에 방문했던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르도안 이 튀르키예 대통령, 이 다른 나라 대통령들도 이 비슷한 이 모습을 겪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 경호 차량 때문에 지금 내가 길거리에 서 있다. 이거 빨리 좀 해결을 해달라.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누구에게 얘기해야 그 교통이 풀리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길거리에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 프랑스 대사관까지 이 30분 동안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미국이 뭐 마가라고 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다 보니까 경호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트럼프 퍼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 상대 국가, 이 뉴욕을 찾은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는 이 경호상 저런 이 결례 아닌 결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 순방 와중에 현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스케치성, 해프닝 얘기들을 좀 시작을 해봤다면요, 좀 더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면서 귀국길에 여전히 관세 협상에 대한 숙제는 안고 돌아왔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와중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 선불로 무려 3,500억 달러 이상 현금을 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통상적인 그 국제 투자나 이런 상례에 비춰볼 때는 대부분은 론, 그다음에 개런티, 그다음에 아주 일부분은 투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죠. 그리고 그런 내용을 우리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비망록이라고 말했던 그런 초기 언더스탠딩에 적어놨고, 근데 미국이 이제 그 이후에 MOU라고 우리에게 이제 보낸 문서에는 그런 내용과는 상당히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We have, because of the tariffs that are coming in, the deals that are being made, $950 billion in one case, $950 billion where previously they paid nothing. We have,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일단 이건 외교 관세 협상이기 때문에 물밑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현종 의원님. 네. 우리가 어쨌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협상 자체가 잘 됐다는 평가를 이미 내린 바가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왜 선불로? 글쎄요.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의 80%가 넘는 돈을 현금으로 내놔라. 이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우리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합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천천히 예. 이제 주는 걸로 우리가 카드 결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제하듯이 후불 카드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이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라 지금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 선거 전까지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선불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이미 일본은 이미 선불을 지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5,500억 달러를.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현금으로
전부 다 달라. 이런 지금 요구를 다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물밑에서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선불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가 지금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지금 미국 측과 협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지 않으면 예. 이거 만약에 주게 되면 우리는 IMF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가 미국에 설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아마 유럽하고 EU하고는 지금 자동차 관세는 합의를 했어요. 예. 그렇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만 지금 25% 관세를 가지고 지금 미국에 차를 수출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시간을 갖자라는 주의인 것 같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그러한 형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과거로 시간을 잠깐 되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SNS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색깔을 달리 표시한 저 부분이 아마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내용일 텐데 장윤주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김현모 실장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하는 수용 불가하고 대출 보증 투자 비망록에 적어놨다.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도대체 뭘 합의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과의 협상 과정, 특히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단발적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난다라기보다는 예. 지속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협상이 될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이제 특유의 압박 전술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현금으로 3,500억 달러를 바로 주는 것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인지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한국 정부로서는 대출이나 보증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3,500억 달러를 바로 선불해 준다라고 한다면 8월 기준 우리 외환 보유고가 4,180억 달러인데 80%가 넘어가는 액수를 그대로 줘야 되는 것이고 예. 이건 당연히 외환 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익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그 기준이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예. 받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또 수용할 수 없는 협상안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상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정부가 물밑에서 잘 조율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장현주 변호사 말씀에 동의하고 맞아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동네 골목대장처럼 갑자기 지금 와서 몰라요. 어떤 물밑에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불 달라.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00조가 넘는 돈을 그냥 대미 투자해라.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 다 과거에 비망록 적어놨고 현재 수용할 수 없다. 근데 저희 취지는 뭐냐면 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저 압박식 전략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현실이니까 우리가 너무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SNS도 그렇고 이 낙관적으로 보고 이 한미 관세 협상을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당연히 야당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야당이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샴페인을 터뜨렸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당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더라도 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 뭐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기억을 하고요. 아마도 그래도 그 당시에 뭐 미국이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국익과 대치될 수 있는 또는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취지에서 잘된 협상이었다라는 얘기로 들리고 예. 앞으로 남은 일들이 많고 많은 고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야당이 견제하고 감독하고 또 질타도 할 수는 있겠지만 국익을 위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력 이런 자세도 좀 보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야당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바지가랑이라고 가겠다든 기겠다는 대통령 어디 갔냐. 이거 비망록 공개해라. 이런 국민의힘의 공세도 있었는데 뭐 야당 공세도 공세지만 중요한 건 시장 반응일 텐데 오늘 주식시장 보신 분들 꽤 많을 텐데 다 파란색이었어요. 그렇게 오른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굵직한 종목들, 우량주 봤을 때. 코스피는 이제 3,400선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뚝 떨어졌고. 근데 중요한 건 구장부장. 지금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환율인데 1,400원을 돌파했고 이렇게 원 가치가 낮아지면
이거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할 텐데 큰일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이번 그 방미 성과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예. 이미 뭔가 위기의식을 좀 감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미 통상협상 와중에 예. 3,500억 불이라는 투자 규모는 양국이 합의한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거대한 돈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이냐에 그렇죠.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지금 다른 겁니다.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이 비망록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비망록은 우리 정부 내부에서 써놓은 이 서류일 뿐이지 상대방인 미국 측 그 협상 당사자나 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비망록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이 주장하는 것이 관철이 될 것이냐 예. 이것에 대해서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 측이 한국에 보낸 MOU에 담겨 있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이 돈은 선불이다. 3,500억 불을 한국이 먼저 미국에 투자할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경고 사인이 오늘 이 주식 시장에서 이 대규모 이 하락 사태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이 방미 성과 그리고 미국에 대한 3,500억 불 투자에 대한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이 소상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이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 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썼던 저 만년필을 트럼프 대통령이 탐내서 선물 줄 정도로 참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었는데 지금 물밑에서 돌아가는 관세 협상 선불로 아예 달라 트럼프 대통령의 저 일성 하나로 꽤 복잡 다단해지고 있습니다. 6위였습니다.